예, 수고 많으시고요.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고, 그 중에 이제 사법불신, 사법부의 신뢰회복 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법불신을 해소하고, 우리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양승태 대법원장 청문회를 이 자리에서 이제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대법원장께서는 이제 비슷하게 말씀하시겠지만, 국민과의 소통을 더 이제 확대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후보자도 비슷하게 생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소통의 방법, 네. 또 이제 소통을 뭐를 해야 소통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이 또 문제인데, 조금 전에 아까 오전 질의에서 이제 막말 판사에 대한 원인이 이제 후보자께서 권위의식 탓이라기보다는 사건 해결에 과도하게 개입하다 보니까 저절로 그렇게 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우리 또 이춘석 의원님께서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그런 답변은 좀 온전한 답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권위의식은 없고 잘못은 없는데,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우발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건 아니겠죠? 좀 부적절할 어떤 이유에서건 하여튼 막말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양승태 대법원장께서 이제 이 한자로 개구신독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늘 경계하고 두려워하며 홀로 있을 때에도 사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동을 삼간다는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좌우명을 이제 본인의 좌우명으로도 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법관들이 우선 수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법연수원에 연수생만 할 게 아니라 이제 기존 법관들도 거기 가서 또 연수도 하고 그러죠. 네. 교육을 많이 늘려서 교육을 많이 받고 있죠. 1년에 몇 회씩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은 지난번에 늙으면 죽어야지 이 얘기하면서 나 혼잣말로 한 것이다, 이렇게 했다는데, 혼잣말도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이제 사람이 잘못된 것이고 덜 된 것이다, 판사로서의 심신수양이 부족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국민과의 소통, 이런 것이 이제 부족한 것이다. 저는 또 이 양형 기준과 관련해서도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문제 삼아야 되는데, 현재 국민들이 가장 법원에 불만을 느끼는 게 언론에 이렇게 나오는 성폭력에 대한 양형이 너무 약하다. 재벌 총수는 왜 하나같이 다 집행유예로 나오느냐. 이러다 보니까 지금 각 대선 후보는 전부 경제민주화를 하자면서 앞으로 재벌 총수 걸리면 무조건 집행유예 못하게 법을 만들겠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민주화, 새누리당이 내세운 1호 법안이 바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이 재벌 총수 배임으로 하면은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의무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게 실제적인 양형에서 집행유예가 많이 선고돼서 그 반작용으로 이뤄진 측면이, 주장되는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이렇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전혀 못하게 법에 못 박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사건마다 다 다양성이 있고, 액수가 크다고 해도 여러 가지 사정이 또 다를 수가 있는데, 또 그거를 이제 나중에 보전을 했는지 여부, 피해 회복을 했는지 여부, 이런 거와 관계없이 무조건 집행유예는 안 된다, 또 이렇게 나가는 것도 사실은 이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과연 이제 현실화될지 지켜보아야 될 판인데, 어쨌든 그런 원인을
사법부도 제공한 측면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사실은 이제 재판의 품질을 잘 만들어서 국민 앞에 내놓는 것이 가장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뢰 회복 방안으로서 제가 또 하나 중요시해야 된다고 보는 것은 사법부와 국민 간의 소통뿐만이 아니라 사법부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소통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신영철 대법관 사례를 얘기하면서 50대 이상 법관과 그 이하 법관 사이에 괴리가 있었다. 사실 그런 거는 이제 우리 사회의 법관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큰 문제입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에 말이 안 통하고 의견 차이가 너무 커서 너무 대화가 안 되는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한데 법관들도 그러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젊은 판사가 담당하면은 A라는 답이 나오고 나이 든 판사가 담당하면 B라는 답이 나와서는 안 된다. 국민 입장에 국민에 대해서는 사법부는 하나가 되어야지 그 판사의 의견 차이가 재판마다 다 반영돼서 물론 판사들마다 가치관과 철학이 다르고 사건마다 또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건이 비슷한 내용이라고 해도 판결이 꼭 같아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 그러나 판사들 사이에 그것도 양형 기준이거든요, 결국. 양형 기준에 대한 그 감각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가치관이 너무 차이가 나서 한 사람은 다 내보내는데 한 사람은 무조건 실행한다. 이런다면 그것도 국민들로부터 사법 신뢰를 얻지 못하는 큰 원인이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후보자 생각을 좀 얘기해. 예, 저도 의원님하고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절대 신뢰엔 도움이 안 되고 그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법원에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재판 전에 이제 그런 일들에 네. 재판을 맞이했으면 사례가 유사한 것들이 있으면 판사들끼리 만나서 어떤 기준을 정해보고 거기에 맞게 하는 그런 사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네.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보니까 이렇게 됐네 해가지고 물론 상급심에 가서 통일될 수도 있지만 우선 국민들이 맞닥뜨리는 가장 많이 만나는 1심에서부터 그런 것을 통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을 위해서도 앞으로 대법원이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홍일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최원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